네, 지금 보시면 조명이 저를 위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셀카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가오나 씨처럼 다크서클이 좀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튀어나오고 이곳은 패여있고 이런 울퉁불퉁한 눈밑으로 그늘도 져 보이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매끈하고 화사한 눈밑을 위한 솔루션,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고요. 무드업만의 눈밑지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재발 및 유지 기간과 궁금증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눈밑 지방의 주범은 바로 노화예요. 안구 아래에는 이제 지방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을 감싸고 있는 지방 주머니, 그 안화 경막과 눈밑의 근막이 점점 탄력을 잃고 지방이 점점 불룩 나오게 돼요. 이 폐인 곳을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건데, 눈물꼬랑 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인대가 조직들을 꽉 잡고 있어요. 이 나오는 지방은 계속 위로만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그 밑은 계속 파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곳은 튀어나오고 아래는 꺼지면서 그 음영에 의해서 가오나 씨처럼 그늘져 보이는 거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까 말한 이 단단한 눈물꼬랑 인대를 끊어주고 튀어나온 지방을 아래 폐인 고랑 쪽으로 고르게 펴서 다시 배치를 해주고, 또 남는 지방 일부는 제거해주는 수술이에요. 펴있는 눈물꼬랑 인대를 박리를 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몰 현상도 개선됩니다. 재배치가 고르게 되지 않거나 지방을 너무 덜 제거하거나 혹은 과하게 제거해서 오히려 눈밑이 푹 꺼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이 적정 수준으로 잘 측정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꼭 필요한 것이 경막 강화술인데요. 지방을 감싸고 있는 그 지방 주머니, 이 늘어진 안화 경막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경막 강화술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1차로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고정을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로 경막 강화술까지 튼튼하게 이중 고정시켜서 다시 재발해서 내원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 경막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슨해지기 때문에 미리 경막 강화를 해주면 앞으로의 눈밑 노화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30대 기준으로는 최소 10년, 길게 2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눈밑 탄력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법한 40대 후반, 50대 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 눈 안쪽을 통해서 결막을 경미하게 절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것이 아주 좋고, 수술 시간은 첫 수술이냐 재수술이냐 또 2시까지 하느냐, 외고정이냐 내고정이냐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차이는 있긴 한데, 빠르면 15분만 해도 가능하고 이중 작업까지 정석대로 다 하면은 저희 병원은 한 30분에서 2시까지 하시는 분은 1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통증도 수면 마취로 진행이 돼서 환자분이 수술 중에 통증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한다기보다는 당기는 느낌, 뻑뻑한 느낌 이 정도만 호소하시는 걸로 봐서는 많이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고정 방법에 따라서 실밥 제거 유무가 발생하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내고정의 방법을 써서 따로 실밥 제거가 필요 없이 원데이로 끝나는 수술입니다. 붓기 같은 것도 처음 2, 3일 정도만 조금 생기다가 일주일 정도만 돼도 큰 붓기는 거진 다 빠진 상태가 돼서 일상생활 중에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교적 간단한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가성비 갑 수술입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재발했다고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수술 후 얼마 안 있어서 재발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수술이 제대로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에 붓기 때문에 몰랐다가 빠지면서 이제 재발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수술 방법 중에 외고정과 내고정 방법들이 있는데, 외고정 방법으로 하면은 수술 직후에 잘 됐다가도 지방이 다시 딸려 올라가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몇 달 후 혹은 1년 후에 재발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수술로 열어보면은 눈물꼬랑 인대 쪽까지는 건들지 않고 아주 깨끗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지방 제거만 한 경우인데 눈물꼬랑 인대라든지 경막 강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이 다 잘 돼도 결국 사람의 노화는 진행되게 돼 있고요. 나이가 들고 수십 년이 지나면 아무리 단단히 고정을 해놓아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수술을 안 한 것처럼 똑같냐, 그건 아니고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노화가 뒤늦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물론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만큼 또 노화된 거에 맞춰서 눈밑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수술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크서클의 원인이 눈밑이 튀어나오고 패여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피부의 색소 침착 그 자체로 일어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눈밑에 피부가 좀 처져 있거나 혹은 이미 주름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 돼요. 피부를 잘라내서 당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 나는 꼭 눈밑 지방
지방 재배치로만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중년분께서 하안검까지 같이 하신 케이스인데,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 볼록볼록한 케이스인데 이제 피부 처짐과 주름까지 같이 있어요. 해서 하안검 수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눈밑이 60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팽팽해지신 거고, 다음 사진은 젊은 환자분인데 피부에 늘어짐이 약간은 있어서 주름처럼 선이 보이는 케이스예요. 선 하나 때문에 하안검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해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선들은 좀 남거나 혹은 오히려 도드라질 수 있어요. 이걸 알고선 이제 수술을 받으셔서 나머지 이제 볼록볼록하고 캥해 보이는 것에서는 만족을 하신 케이스죠. 선천적으로 지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혹은 첫 수술 때 지방을 많이 제거해서 재수술 때 지방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세지방 이식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미세지방 이식은 이제 배나 허벅지에서 본인의 지방을 채취한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주는 수술이에요. 눈밑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도 사실 다양해요. 지방 재배치부터 지방 제거, 눈밑 지방 레이저, 필러. 눈밑 지방이 폐임이 심하지 않고 추후에 나이가 들면서도 눈물고랑이 별로 안 생길 걸로 예상되는 분들은 지방 제거만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눈물고랑 인대를 건드리지 않고 경막 강화도 하지 않을 경우엔 당장에만 효과가 있지 결국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이저나 필러를 받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볼 뿐이지 결국에는 다시 재발하고, 오히려 필러에 틴들 현상이라고 필러의 입자 때문에 오히려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먹는 것처럼 돼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더 확실하고 예방적 효과까지 있는 것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갑으로 입소문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드온 눈밑 지방 재배치로 더 젊고 환한 무드 온 하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